어릴 적 우리 집 식탁은 늘 북적였다. 고기 굽는 소리, 젓가락,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겹쳐 있었다. 아버지의 밥그릇은 언제나 산처럼 쌓인 고봉밥이었고 밥상 위에 있는 모든 반찬 접시를 싹싹 비우곤 하셨다. 남자는 밥심이지. 그 말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들이키시던 아버지. 어린 나는 그 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한 입 크게 베어 무는 삼겹살. 그걸 따라하려다 큰 고기를 입에 넣지도 못하고 질질 흘리던 나. 그때 엄마가 웃으며 휴지를 건네던 장면까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다. 그때의 아버지는 늘 건강했고 힘이 넘쳤다. 어디 아픈데 한 군데 없었고 고단한 하루를 밥 한 그릇으로 이겨내던 사람. 그 시절 아버지와 함께한 밥상은 나에게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다. 맛있는 반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웃고 모든 가족이 웃던 그 시간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반찬이었으니까. 요즘 우리 집 밥상은 참 조용하다. 고기 굽는 소리도, 젓가락과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밥 몇 숟갈을 뜨시고는 한참 동안 그릇을 바라보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신다. 됐다. 배부르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도 가슴 어딘가가 아프다가 배가 불러온다. 한때는 고기 굽는 연기에 둘러앉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자리, 시끄럽고 활기찬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밥상의 구석구석, 자리자리마다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다. 내가 다 큰, 너무도 자라버린 어른이라 그런가. 내 앞에 앉은 아버지는 예전보다 작아 보인다. 어깨도 좁아지고 손등의 핏줄은 더 선명해졌고 그 거친 손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실 때 조금씩 떨리기까지 한다.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요즘 뭘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된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물잔을 살짝 가져와서 놓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요. 천천히 드세요라는 말도 하기 멋쩍어서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다. 예전엔 삼겹살 3줄도 거뜬히 드셨던 분이셨다. 그때는 내가 남긴 고기를 다 먹으며 웃으셨는데 이젠 반쪽짜리 김치전도 다 드시기 어려워하신다. 식탁 위의 풍경이 바뀌었다. 한때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복잡하게 들렸다면 이제는 물잔 내려놓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만큼 조용하다. 그날 설거지를 하며 문득 생각했다. 아버지의 식탁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이건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월이 밥맛을 바꿔놓은 것이고 시간이 식탁의 온도를 바꿔놓은 거였다. 나는 그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다. 식욕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이 천천히 쉬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그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저녁 식탁 앞에서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밥만 바라보는 아버지를 보며 괜히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렸다. 아버지, 요즘 입맛 없으세요? 내 질문은 너무 가벼웠고 그 대답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요즘은 밥이 잘 안 넘어가. 그 말에 젓가락 소리가 멎었고 잠시 후 아버지가 덧붙였다. 예전엔 고기 냄새만 맡아도 배고팠는데 이젠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걸 내가 이제야 깨닫고 있다는 게 더 아팠다. 예전엔 누구보다 크게 웃던 분이었다. 식탁에서, 운동장에서, 명절날 주방에서도 그 웃음소리가 없어진 게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속이 좀 더부룩해. 요즘은 밥 먹고 나면 피곤하네. 그 말이 불평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건 그냥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말이었다. 나는 괜히 말을 돌렸다. 그럼 내일은 죽을 좀 끓일까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뭘 먹든 같이 먹으면 되지.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다. 그건 위로나 습관적인 말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도착한 아버지의 삶의 결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나는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저 말의 의미를 알게 될까? 식사라는 건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다. 고기 대신 부드러운 생선을 구웠다. 뜨거운 찌개 대신 미지근한 미역국을 끓였다. 매운 반찬은 줄이고 대신 김 한 장을 정성스레 구워 올렸다. 아버지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셨다. 그냥 오늘 반찬이 담백하네 하며 웃으셨다. 식탁 앞에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고 그날은 그걸로 충분히 행복한 날이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예전보다 점점 길어졌다. 예전엔 10분이면 끝나던 밥상이 이젠 20분, 때로는 30분이 넘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천천히 밥을 씹었다. 그 느린 시간 안에서 아버지의 식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예전엔 많이 드시는 게 건강이다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도 함께 늙어간다. 음식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소화시키는 힘도 조금씩 천천히 변한다는 걸 아버지를 보며 배웠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밥을 남기셔도 걱정하지 않는다. 남기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내일 드시면 되죠. 그 말을 할 때마다 위로받는 건 오히려 나 자신이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요즘은 밥 먹고 나면 좀 덜 피곤하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하루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밥상이란 건 결국 마음을 돌보는 자리라는 걸. 음식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앉아주는 시간이 가장 좋은 보약이란 걸. 어느 저녁 식탁엔 반찬이 3가지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직접 구운 조기였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천천히 들어 생선을 한 점 드시더니 잠시 나를 바라보며 웃으셨다. 간이 딱 맞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고 그날 이후로 나는 매번 아버지의 만족스러워하는 미소를 기다리게 됐다. 예전엔 밥이 남으면 괜히 속상했다. 왜 식사량이 줄었을까?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 걱정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오늘도 아버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계신다. 예전처럼 많이 드시진 않지만 식사 중간에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이 있다. 그 미소 하나면 나는 행복하다. 식탁 위의 밥보다 반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드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한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 천천히. 그 말 안에는 수많은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움직인다. 이젠 그 조용한 움직임이 걱정이 아니라 안심의 움직임이 되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들이 만들어준 조용한 평화니까.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식탁을 닦으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밥 한 숟가락, 그건 그냥 남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걱정이 담긴 여운이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예전엔 한 그릇으론 부족했는데 요즘은 반 공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 그럴 때마다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조금 서운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몸이 여러분께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의 근육이 조금씩 약해지고 위산 분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고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많이 드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는 많이보다 편하게, 빨리보다 천천히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식, 부드러운 반찬, 그리고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그게 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시간엔 혼자 계시지 마세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며 드는 밥 한 끼가 어떤 영양제보다 훨씬 좋은 보약이 됩니다. 예전처럼 고봉밥을 다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이 조금 남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건강이에요. 먹는 양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건강의 증거니까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할 때 더 힘이 납니다. 혹시 오늘 저녁 밥맛이 조금 없더라도 따뜻한 국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탁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하루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저의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K장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딱딱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우리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어르신들의 마음에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아들의 마음으로, 때로는 이웃의 마음으로 어르신들 곁에서 늘 건강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